자,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국축, 일축, 호축, 낮 경기 먼저 할 건데, 이게 경기가 지금 보면은 20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가 일단은 어제 뭐 호축이랑 일축 뭐 이 생각대로 나와줘서, 그리고 그 메가서의 이제 극장골 때문에 고배당도 적중을 하고, 뭐 해축 묶은 다폴 고배당, 그리고 해축 뭐 메인까지 다 적중을 했는데, 운이 좀 따랐다고 봅니다. 극장골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적중했다고 해서 오늘 낮 경기 뭐 비중을 높이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 저는 언제나 해축이 1순위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미축, 국축 막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낮 경기는 가볍게 갈 겁니다. 가볍게.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얻어 걸릴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해축에 비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항상 경기 결과 보면은 막 반대로 나오거나. 그래서 어제도 호축도 한 경기, 뭐 일축도 한 경기여서 다행이었지. 여러 경기가 있었으면 저 정도의 경기 결과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오카야마가 12시 55분에 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20경기 중에 11경기가 2시 안으로 마감되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뭐 나눠서 가든 뭐 배당을 높여서 가든, 그러니까 뭐 두 경기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어제처럼. 무승부도 이제 무승부는 2무 정도는 잡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풀엔 두 경기 이렇게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국축, 일축, 뭐 호축은 잘 뭐 예외로 치더라도 국축, 일축이 풀엔 가면 풀엔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카야마하고 요코마리. 일단 상대 전적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오카야마는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일단 홈 성적은 좋아요. 예전 2부에서도 홈 성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일단 홈에서 아직 진 적 없죠. 2승 2무. 그리고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딱 한 경기 했는데 졌습니다. 그리고 요코마리도 이제 승점이 2점 차거든요. 오카야마랑. 뭐 득실도 비슷하고. 그냥 이제 오카야마가 홈에서 무패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코마리가 수비 쪽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오늘까지 못 나올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요코마리가 5경기 무패였거든요. 오카야마는 홈에서 좋지만 요코마리는 아첸 포함해서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리그만 봤을 때는 1승밖에 없긴 하지만 산프이로한테 한 번밖에 안 졌고, 뭐 대부분 홈 경기였어요. 사실 원정에서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오카야마가 홈인 걸 감안하면은 저는 이거 무승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렌 프렌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요코마리 쪽에 수비나 미드필더 쪽에 뭐 부상, 뭐 오카야마가 그거에 비해 부상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얘네도 수비나 미드필더 뭐 부상 중인 선수가 있고, 뭐 그리고 오카야마가 가와사키랑 시미즈한테 비기긴 했지만 최근 3경기 득점이 없거든요. 원정 2경기, 홈 1경기. 그래서 득점이 없다 보니까 뭔가 프렌까지 가기엔 좀 빡세 보인다. 어제 세레소는 이제 워낙 득점력이 좋아서 우라와가 실점이 적긴 하지만 득점력을 보고 이제 프렌을 간 거고, 이거는 2부였기도 했고, 요코마리가 또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뭐 승패로 갈린다면은 요코마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만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호축으로 넘어가서 웰링턴 피닉스,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자, 일단 순위는 웨스턴 시드니가 높습니다. 지금 3위인데 이 득점 차이가 엄청나요. 왜냐면 이제 웰링턴 피닉스가 퍼스글로리 다음으로 득점력이 안 좋거든요. 19골.
그나마 이제 하위권 팀 치고는 실점이 31골로 적긴 한데 웨스턴 시드니도 34골입니다. 사실 33골이나 실점이 많긴 하지만 득점에서 47골,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웰링턴 피닉스가 홈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가 원정 성적이 워낙 좋거든요. 5승 3무 1패. 그래서 이게 흐름만 봤을 때는 웨스턴 시드니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웰링턴 피닉스가 이 승리를 한 지 꽤 됐어요. 지금 7경기 무승인데 3무 4패거든요. 뭐 득점은 그래도 간간히 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 기대 걸어볼 거는 이제 상성. 홈에선 그래도 웨스턴 시드니 상대로 최근에 조금 우세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웨스턴 시드니가 최근에 6경기 5승 1무로 무패 흐름이고 뭐 시드니 원정에서 3실점을 했지만 최근에 시드니 경기부터 다 다득점이에요. 그래서 다 오버입니다. 홈에서 최근 4대2, 4대1. 원정 센트럴 원정에서도 4대0.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정인 거를 좀 불안하다 싶으면 이건 무조건 오버 가면 됩니다. 흐름상. 오버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웰링턴은 언더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특히 홈에서 최근에 보면은 멜버른한테도 한 골, 그리고 뭐 브리즈번, 그리고 센트럴, 뭐 시드니. 의외로 홈에서 실점이 많진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7득에 실점은 10골이니까 원정에 20골을 넣고 있는 웨스턴 시드니라도 일단 결장 부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웰링턴 피닉스는 공격의 장기 부상 그리고 수비의 경고 누적 막 많진 않습니다. 수비에 지금 한 2명 정도 부상 회복 중인 것 같고 그에 반면에 웨스턴 시드니는 결장이 거의 없다. 뭐 이것만 보더라도 웨스턴 시드니가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웨스턴 시드니까지 승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득점력 때문에 오버를 봤는데 웰링턴 피닉스의 그 득점력이나 홈에서의 실점률을 봤을 땐 지난번 멜버른 시티전 1대0 스코어까지 생각을 하면 시드니 승을 더 볼게요. 오버보단. 오버가 살짝 좀 애매하네. 이게 예전에 브리즈번 상대로 1대0도 있고 그래서 일단 워낙 오버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오버를 좀 빼고 시드니 승으로 갈게. 승. 자, 시미즈하고 쇼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은 두 팀이 최근에 이제 붙었을 때 이제 무가 많고 시미즈가 야구세입니다. 야구세. 마지막 홈 경기를 잡아가지고 이게 초반이라서 사실 승점 차이는 크게 안 나요. 뭐 1위 가시마가 13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시미즈도 8점이라서 나고야나 가시마 정도의 차이가 아니면 뭐 중하위권부터 뭐 중상위권까지는 한 경기만으로 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구조라서 일단 순위보다는 승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미즈가 8점, 쇼난이 11점인데 승점, 득실도 비슷하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시미즈가 홈이긴 한데 원정의 쇼난이 아직 패배가 없어요. 1승 2무로. 그래서 그래도 흐름 자체는 쇼난이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결장 부분은 시미즈가 한 미드필더랑 수비 쪽에 그리고 공격도 있긴 한데 완전 결장은 아닌데 지금 회복 중인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쇼난도 보면은 공격에 한 2명 정도 부상으로 지금 의심되는 선수들, 부상으로 못 나온 선수들까지 합치면은 뭐 쇼난도 결장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땐 비슷한 것 같고 일단 시미즈가 2부에서 올라온 만큼 리그 초반에는 성적이 좋았거든요. 최근에 좀 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좀 끊긴 게 있긴 합니다. 그래도 한 경기 빼고는 득점이 꾸준했다. 그리고 쇼난도 보면은 원정에서 무패기도 하고 이 쇼난이
마지막 경기를 지면서 첫 패배를 했거든요. 얘네가 3승 2무 1패라서 빗셀고베한테 진 거 말고는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컵 대회를 마지막 경기를 다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이 괜찮긴 합니다. 요거는 쇼난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정 무패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시미즈 홈이라서.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두 팀이 붙었을 때 이제 무가 좀 많았다. 최근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시화하고 도쿄 베르디. 여기도 순위가 은근히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순위 차이 치고는 승점이 4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가시화가 4위고 도쿄 베르디가 15위인데 11점하고 7점이거든요. 당연히 가시화가 득실이 더 좋고 성적 더 좋긴 합니다. 근데 홈의 가시화 성적이랑 도쿄베르디 원정 성적이랑 같아요. 1승 1무 1패. 다만 일단 가시화가 이제 수비 결장 한 명 빼고는 결장이 없습니다.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수비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리고 공격에도 결장이 한 명 있기 때문에 뭐 가시화가 결장 부분은 살짝 또 괜찮고. 일단 상성은 가시화가 홈에서 살짝 우세한데 최근 경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 경기로만 보면은 도쿄베르드가 1승 1무입니다. 가시화 원정에서도 잡았기 때문에 24년도에. 그래서 상성은 도쿄베르드가 약 우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어쨌든 가시화가 1패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가시마한테 진 거. 그거 빼고는 산프이로 원정도 비겼고, 뭐 우라와도 잡고, 뭐 가와사키랑도 비기고, 세레소도 이기고. 그러니까 은근히 좀 까다로운 상대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어쨌든 성적이 좋았다. 그리고 도쿄베르디는 컵 대회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연장까지 가고 승부차이 끝에 올라갔거든요. 도쿄베르디도 최근에 보면은 물론 이제 홈이 조금 아쉽긴 하죠. 원정에 비해. 원정에서 이제 가시마한테 0대4로 진 거 빼고는 패배가 없으니까. 근데 뭐 둘 다 거의 반반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뭔가 가시화가 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도쿄베르디가 원정이라서. 지난번 나고야전도 역전승을 한 거라서 뭐 마치다도 잡고 뭐 그러긴 했지만 가시화가 최근에 어쨌든 흐름이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속적으로 무패는 도쿄베르드가 뭐 한 경기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요건 가시화 승무로 봐야 된다. 최소한 가시화가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승무 중에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니가타하고 간바오사카.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초반입니다. 아직 뭐 한 경기 차이로 뭐 순위도 뭐 많이 바뀌고 하는데 무리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 자, 니가타하고 간바오사카. 아직 승리가 없는 팀이 두 팀이 있죠. 나고야하고 니가타. 니가타가 19인데 간바오사카하고는 두 경기 차이입니다. 19위 대 7위여도 승점이 6점 차밖에 안 나요. 그래서 아직 초반이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간바오사카한테 지금 홈에서 연패 중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간바오사카 상대로 상성이 별로입니다. 홈에서. 그리고 아직 1승이 없다. 근데 이제 1승이 없긴 하지만 홈에서 두 경기는 다 비겼거든요. 그래서 아직 홈에서는 무패긴 합니다. 그리고 간바오사카는 원정 1승 2패고. 그래서 얘네도 이제 컵 대회 승부차이까지 가서 올라갔고 최근에 두 번 비겼던 거 다 2대2였습니다. 그래서 니가타도 홈이라 쉽진 않을 거다. 간바오사카 입장에선. 왜냐면 간바오사카가 최근에 요코마리 원정도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2부에서 올라온 오카야마한테도 졌고 도쿄베르디를 잡긴 했는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이게 결장 부분 보면은 니가타는 뭐 한두 명 정도 지금 부상에서 회복 중인 것 같고 간바오사카도 수비 쪽에 2명 국대 복귀에 공격까지 하면은 니가타가 살짝 더 전체적인 선수로 봤을 때는 살짝 우세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다 아직 1승이 없잖아요. 1승할 타이밍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오늘 또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성에서도 살짝 밀리고. 그래서 간바 오사카 프렌을 가기에는 간바 오사카 원정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묻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항상 보면 뭐 무자비를 하든 뭐 그런 경기들이 꼭 있기 때문에 오늘 무자비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나고야하고 요코 FC. 자, 나고야가 아까 니가타랑 이제 승리가 없는 팀 중에 한 팀이라 했죠. 꼴찌입니다, 꼴찌. 리그 초반의 성적이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너무 안 좋아요. 승점이 2점입니다. 2무 4패. 그리고 공격에 이제 부상도 있고, 마테우스도 지금 부상 의심이고, 수비 쪽에 부상 한 명 부상으로 못 나온 것 같고 한 경기. 그리고 요코 FC는 요코 FC도 공격에 그래도 비중 있는 선수가 지금 부상 의심이라서 그래도 나고야가 안 좋죠. 결장도 있고 뭐 부상 의심에 수비 쪽도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요코 FC가 아주 야구세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상성인데 나고야가 어쨌든 요코하마 FC 상대로 최근 20년도 이후엔 진 적이 없거든요. 2승 2무. 근데 아직 1승이 없다. 물론 홈에서 빗셀고베랑 2대2로 비기고 마치다전도 좀 아쉽게 져서 홈의 성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못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원정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코하마 FC는 2부에서 올라온 팀이죠. 최근 컵대회 포함 연승 중이긴 한데 은근히 좀 잘 비빈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점이 적거든요. 나고야 같은 경우는 실점이 두 자릿수인데 요코 FC는 나고야보다 득점이 적어도 4실점. 실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요코 FC도 원정 성적이 좋진 않아서. 그래서 요 경기도 최근에 나고야가 득점은 꾸준했거든요. 그 가와사키전 빼고는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다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요코하마 FC는 지난번 세레소전 넣긴 했지만 마치다, 산푸이로, 요코하마 마리노스까지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고 그 전에 오카야마다 한 골이었고 FC 도쿄전도 홈에서 골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득점력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는 나고야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이겨줘야죠, 나고야. 근데 요코하마 FC의 그 실점률을 봤을 땐 무승부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하고도 비겼고 산푸이로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나고야가 그렇다고 실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고야가 이기려면 최소 2골은 넣어줘야 되는데 2골 넣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상성도 있고 그래서 나고야 승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토상가하고 산푸이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뭐 순위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승점으로는 3점 차이입니다. 11위하고 3위인데 일단은 J리그 1부에서 유일하게 무패 팀입니다. 산푸이로가 3승 2무. 뭐 1위는 아닌데. 그리고 교토상가가 2승 2무 2패로 11위고. 그리고 교토상가가 아직 홈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뭐 산푸이로는 원정 2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무패긴 하고 해서 이 흐름 자체는 산푸이로가 좋습니다. 산푸이로가 좋은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성도 산푸이로가 좋습니다. 약 우세 정도 보면 되고 그리고 결장 부분 교토상가는 생각보다 결장이 많이 없어요. 공격에 한 2명 수비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러니까 완전 결장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반면에 이제 산푸이로는 공격에 결장이 한 명 있죠. 벨기에 선수인가? 톨가이 아슬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고 미드필더에 한 명 정도 부상 회복 중인 걸로 아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장이 포함된 산푸이로가
살짝 손해지 않을까.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일단 이 산포이로는 이제 아침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뭐 그때 한참 리그를 진행할 때는 그런 일정 부분에 이게 좀 불리했죠, 교토상가보다는. 근데 A매치 기간 이후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뭐 손해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토상가는 워낙 이제 원정에서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홈에서는 아직 1승이 없거든요. 물론 우라와하고 후쿠오카 2경기밖에 없긴 하지만 원정에서 최근 4경기 무패입니다. 컵대회 포함 3연승 중이고. 그래서 원정에서 가와사키도 잡고 빗셀고베랑도 비겼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강하다. 하지만 홈은 살짝 애매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산푸이로라서 좀 빡셀 수 있어요. 물론 뭐 산푸이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라이언시티한테 이제 0대3으로 그때 이게 스코어상으로는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도 그때 막 6대 몇인가 아무튼 대승을 거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 패배를 당했더라고요. 약간 콜드패? 그래서 0대3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떨어졌죠. 라이언시티 원정 가서 1대1로 비기고. 그래서 이제 리그만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그 성적도 무패 중이고 실점이 적습니다. 그래서 교토상가도 흐름이 좋긴 한데 산푸이로도 만만치 않아서 이 경기는 원래 원정 성적이 좋은 교토상가긴 한데 그 흐름을 홈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산푸이로가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근 4경기 연속 다 언더기 때문에 저는 요거 산푸이로 승보다는 무승부. 그러니까 그래도 이길 확률로 치면 산푸이로로 봐야겠죠. 근데 무승부에 좀 더 가깝고 차라리 뭐 승패로 가기 좀 빡세다. 그러면 후쿠오카한테 0대1, 뭐 우라와 1대1. 그러니까 뭐 얘네도 언더가 많아요. 산푸이로도 오버가 한 경기고 교토상가도 오버가 한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땐 뭐 교토상가가 이겨도 1대0, 산푸이로가 이겨도 1대0의 스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삿포로하고 반포레고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게 원래 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요. 원래 30분에 좀 마무리 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삿포로하고 반포레고인데 일단 하위권 팀 싸움인데 승점 2점 차이에요. 득실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고우가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네요. 3번 다 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장 부분도 거의 둘 다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상성에서도 삿포로가 홈에서 반포레고한테 밀리고 뭐 최근 전적이 많이 없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컵대회도 보면은 적고 그래서 원정에서 안 좋은 반포레고우지만 상성에서는 좋다. 삿포로 상대로. 그리고 삿포로도 원정 성적이 의외로 좋습니다. 최근에 연승도 했고. 근데 아까는 J리그 1이었고 이건 J리그 2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떨어진 삿포로가 리그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았어요. 뭐 4연패도 하고 4연패 중에 3경기 득점이 없었고 근데 최근에 연승을 했다. 아키타 에이메 원정에서 이제 다득점도 했고 뭐 후쿠시마 유나이티드한테는 이제 컵대회에 떨어지긴 했지만 연장 가서 어쨌든 홈에서 제프 상대로 한 골도 넣고 그래서 최근 오버 페이스입니다. 오버. 그리고 반포레고도 마찬가지로 후지에다 3대3부터 최근에 그 컵대회 이겼던 2대1까지 4경기 연속 오버기 때문에 사실 원정의 반포레고는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어제도 분석 거의 끝에쯤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주말 경기 한정에서 뭐 오버라든가 핸디 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셰필드 오버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이유가 오버가 없었거든요. 이게 그 뭐 약간의 조정을 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은 주말 경기에 한정돼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삿포로 고우도 원래는 오버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버 배당이 없습니다. 빠졌어요. 오버 배당이.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난감하다. 왜냐 오버가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삿포로의 최근 득점력이나 반포로의 고우의 득점력이나 오버 가면 딱인데 원정의 반포로의 고우의 성적을 봤을 땐 최근에 오히려 이제 삿포로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삿포로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원래는 오버인데 오버를 갈 수가 없다. 어제 셰필드처럼 좀 아쉽네요. 자, 오늘 20경기이기 때문에 딱 반 정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안산 경기까지. 자, FC 서울하고 대구 FC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여기는 순위가 4, 5위거든요. 보면 승점 1점 차. 뭐 아직 초반이라 여기도 크게 뭐 대구가 아무래도 이제 뭐 수비나 아니면 출전 의심되는 선수 포함하면은 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커서 결장 부분은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없긴 하지만 대구가 살짝 좀 손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일단 상성은 FC 서울이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최근에는 뭐 거의 살짝 반반 느낌? 거의 뭐 엎치락 뒤치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FC 서울이 4경기 연속 무패 중이긴 합니다. 첫 경기 제주한테 지고 나서 안양, 그리고 김천 상무, 수원FC, 강원FC까지 쉽지 않은 경기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언더입니다. 언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리그 초반에 2경기 뭐 포항 원정까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 대전한테 지고 FC 안양한테 졌기 때문에 연패 중이다. 그래서 이 경기도 승패로 본다면 그래도 그 FC 서울이 이길 확률이 높죠. 최근에 어쨌든 3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고,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은 있긴 한데 대구가 잡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홈이라서. 아직 뭐 1승 1무로 무패 중인데 대구도 원정 1무로 무패 중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기세로 봤을 땐 서울이 그래도 실점도 적고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어 가지고 서울 승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대구 승만 배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뭐 산프이로는 언더 쪽이 더 가까우니까 뭐 가시와나 뭐 나고야, 뭐 서울 같은 경우 좀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서울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네. FC 서울. 그렇게 보고 이제 안산하고 화성 FC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K리그 2인데 뭐 여기는 경기 수가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안산이 4전 전패네요. 화성 FC가 이제 1승 2무 1패고. 근데 화성도 홈에서 무패지 원정엔 한 경기 1패입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천전 이제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퇴장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장 1명, 미드필더 퇴장 1명 있고, 화성 FC는 따로 결장이 없는 듯합니다. 근데 일단 두 팀이 컵 대회밖에 안 붙어봤어요. 1승 1패입니다. 하나씩 주고받았고, 왜냐면 화성이 이제 3부에서 2부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승격한 팀들이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J리그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3경기 다 홈에서는 무패긴 한데 원정에서 졌기 때문에 원정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안산이 4전 전패긴 하지만 뭐 최근에 그 컵대회도 이기긴 했고, 그리고 홈에서 3경기 다 그 무득점이었거든요. 근데 상대 수원 삼성, 뭐 전남, 김포. 그래서
화성 정도만큼은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안산 입장에서는 연패도 끊을 겸. 그리고 화성도 무패 흐름이긴 한데 아직 원정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흐름이 좋다고 한들 3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아직 좀 가기에는 빡세다. 근데 안산도 가기 빡세요. 그래서 사실 요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다 봅니다. 안산 가자니 너무 연패 중이고 그래도 굳이 보자면 안산 승무로 볼까요? 그냥 패스보다는 안산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쪽으로는 접근해 볼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경기부터는 그냥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원 삼성하고 전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수원 삼성.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2부 경기인데, 수원 삼성이 리그 초반이긴 한데 순위가 높진 않아요. 11위. 그리고 전남이 2승 2무로 무패. 그러니까 성남하고 이제 두 팀이 아직 무패 팀이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홈에서 한 경기 밖에 없었고 비기긴 했는데 전남은 이제 전부 다 원정 경기였거든요. 아직 홈 경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원정이고. 근데 2승 2무로 무패 중이다. 그러니까 흐름은 전남이 좋죠. 그리고 지금 수원이 전남 상대로는 홈에서 압도적이긴 해요. 성적이. 그리고 최근 24년도 다 2부에서 홈에서는 다 잡았고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수원이 강하다. 전남 상대로. 그리고 안산을 잡고 인천이랑 이랜드한테 지긴 했지만 충남 아산하고 비기고 다시 이제 컵대회 이랜드까지 잡았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의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남이 컵대회는 떨어지긴 했는데 리그에서 안산, 이랜드, 천안시티 그리고 경남까지 4경기를 다 이제 무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4경기 다 득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원 삼성이 홈이라도 요거는 조금 빡세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선. 오버를 가자니 전남의 득점력으로 보면 오버 가야 되는데 수원이 얼마나 골을 넣어줄지가 좀 의문이고 또 수원 승을 가자니 원정의 전남 흐름이 좀 빡세고 그래서 배당은 수원 쪽으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전 이거 차라리 다득점 무승부까지 봐서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수원이 이기더라도 한 골은 내줄 것 같고 전남도 원정에서 2골씩 넣었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승패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호축으로 넘어가서 시드니하고 멜버른 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드니가 지금 7위고 멜버른 시티가 4위인데 승점이 4점 차밖에 안 나요. 그리고 멜버른 시티의 장점은 뭐냐? 최소 실점 팀. 1위인 오클FC보다 이제 실점이 2골이나 더 적은데 이게 장점인데 또 단점은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상위권 팀에서 득점이 가장 적어요. 27골. 근데 시드니는 42골이기 때문에 실점이 13골이 더 많지만 득점이 15골이 많아서 득실은 사실 더 좋긴 합니다. 시드니가. 그리고 홈에서 성적 좋죠. 근데 멜버른 시티도 원정 성적이 괜찮아서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시드니가 득점이 대부분 홈이에요. 홈. 그 42골 중에 거의 30골을 홈에서 넣기 때문에 홈에서는 득점 1위입니다. 시드니 FC가. 그리고 결장 부분이 수비의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거의 풀타임으로 뛴 선수거든요. 골과 어시도 있고 그거 말고는 결장이 없습니다. 뭐 미드필더나 그
공격 쪽도 보면. 멜버른 시티는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이라 둘 다 이제 결장 부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성도 시드니가 야구세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2번 연속 비겼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최근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드니는 아침 전북을 꺾고 올라갔죠. 원정도 잡고 홈에서도 0대2로 지던 거 3대2로 역전하고. 그래서 아침 포함 최근에 4승 5무니까 9경기 무패 중이죠. 근데 아침 투를 빼더라도 리그에서 2승 3무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시드니가 상당히 좋다. 뭐 순위는 멜버른이 조금 더 괜찮긴 하나. 그리고 멜버른이 대부분 승리가 최근에 홈입니다. 홈에서 5연승 하다가 뉴캐슬 제츠한테 졌는데, 원정 2경기 무패 중이긴 해도 그 전에 3연패도 있었고, 득점력이 확실히 홈에 비해 최근 원정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그 3연패 빼면은 사실 멜버른 시티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그래도 흐름이 조금 더 좋은 시드니가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무패 흐름이라서. 다만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언어 보러 가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왜냐면 오버 배당이 너무 적거든요. 1.53밖에 안 되고, 멜버른 시티가 이제 언더가 많고 시드니도 최근에 언더 페이스라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 경기. 그러니까 득점력 때문이라도 시드니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점이 적어가지고 멜버른이. 근데 최근에 원정에서 실점한 거 보면은, 근데 홈에서 시드니 득점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시드니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요거. 시드니 승무인데 시드니 승을 한 6 정도로 볼게요. 6 정도.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1시간 걸릴 것 같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가시마하고 빗셀 구배.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할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항상 경기 결과 보면 막 반대로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성에서는 빗셀 구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팀의 무승부까지 생각하면은 뭐 야구세 정도 빗셀 구배. 그리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가 1위입니다. 빗셀 구배가 17위. 승점이 7점 차고. 지금 흐름은 가시마가 좋죠. 홈에서 3승 1무로 무패 중이기도 하고. 물론 빗셀 구배도 원정 2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 1승 1무로. 근데 중간에 광주하고 일단은 아챔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영향도 있다 보여지고,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광주가 이제 극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 빗셀 구배는 리그에만 집중해야죠. 네, 승리 자체가 적고 가시마가 이제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거는 뭐 가시마 프렘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결장자에 크게 이제 뭐 수비랑 공격에 애매한 그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비중이 워낙 낮고, 빗셀 구배도 그렇게 치면은 뭐 수비랑 공격에 몇 명이 있긴 합니다.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장 부분도 큰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가시마 프렘 가는 게 맞다. 근데 가시마 승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것도 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어디냐, 시미즈 쇼난처럼 프렘 보지만 무승부. 어제도 뉴캐슬 제츠, 뭐 세레소 오사카 프렘 봤지만 무를 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프렌이 가장 안정적이고 고배당 무 노릴만 하다 해서 갔는데, 이제 극장골 때문에 이제 적중을 한 거고. 자, 그 다음 후쿠오카하고 마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로 넘어와서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마치다 상대로는 홈에서는 좀 약하긴 한데 일단 마치다가 4승 2패, 후쿠오카가 3승 3패로 둘 다 성적이 상위권인데,
이 마치다가 원정 무패거든요. 3승 무패. 그리고 후쿠오카는 홈에서 1승 2패. 그래서 원정에 강한 마치다. 순위도 2위고. 뭐 결장자는 둘 다 크게 없긴 합니다만은 굳이 보자면은 근데 수비 한 명 정도? 후쿠오카는. 근데 일단 후쿠오카가 홈에서 성적이 조금 최근에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홈 경기를 잡았고 컵 대회까지 포함하면 4경기 연속 승리 중인데 단 한 골도 안 먹혔습니다. 빗셀고베나 교토상가 원정도 1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최근 페이스가 상당히 좋다. 리그 초반에 3연패 하다가 지금 3연승 중이거든요. 리그는. 그래서 이제 3승 3패인 거고 마치다는 뭐 홈에서 2번 지긴 했지만 원정에서는 무패입니다. 3승 무패. 그리고 마치다도 최근 3연승 중이에요. 컵대회 없이. 그래서 리그로만 보면 둘 다 3연승 중이라 마치다도 실점이 적고 그래서 요 경기는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졌던 경기들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무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무 봅니다. 무. 후쿠오카는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포항하고 울산. 자, 포항이 생각보다 좀 고전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리그 초반에. 지금 순위가 하위권이죠. 10위. 그리고 울산은 2위. 대전이 예상외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일단 승점 차는 그래도 5점차밖에 안 돼요. 그리고 득점이 같습니다. 울산이 실점이 적어서 그렇지. 일단 원정에서 2경기 무패 중이긴 한데 주전기포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서브가 뛰는 것 같고 울산 미드필더의 보야니치 컨디션도 안 좋다고 외국인 선수 공격에 뭐 국대 복귀한 선수도 있고 했는데 완전 결장은 없어요. 약간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다 요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 상성에서도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막 우세하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반반 느낌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초반에는 일단 뭐 빗셀고베, 뭐 가와사키, 뭐 그 리그 시작 전에 그때 아침 경기들 또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조르드한테 2대5로 졌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리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초반보다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초반에 막 4연패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침 포함해서. 근데 최근에 3경기 무패. 대구 전북이랑 비기고 광주도 3대2로 잡아서 그때 막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광주. 잠깐 보자면 감독이 막 화를 내던데 부상 막판에 좀 심하게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뭐 심판이 제대로 이제 경기 운영을 잘 못했다. 그래서 선수들 부상이 좀 심해지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승을 했습니다. 그때 포항이. 그래서 흐름 자체를 가져오긴 했어요. 그리고 울산도 보면은 뭐 아챔은 뭐 원래 성적이 안 좋았고 리그 초반에 FC 안양한테 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무패입니다. 3승 1무. 실점도 적고. 근데 포항도 한번 흐름을 탔기 때문에 요 경기는 아무리 울산이 순위가 높고 실점이 적어도 비길 가능성이 높다 봐서 무 봅니다. 무. 그렇다고 포항이 뭐 연승하기에는 울산이 생각보다 성적이 좋고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 노리면 되지 않을까. 뭐 예측은 합니다만은 얼로 튈지 모르겠어요. 경기들이. 이번에 또 얼마나 그러니까 20경기 중에 한 반타작만 해도 저는 좀 꽤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뭐 한 12경기, 13경기 맞으면 그거 좋긴 하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죠. 아무리 20경기 중에 뭐 5경기만 맞아도 내가 가는 조합에 5경기 맞으면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다 맞출 필요는 없고 자기가 가는 경기만 맞추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해축도 뭐 30몇 경기 있어도 내가 이제 종합해 보니까 10경기를 뭐 나눠서 갔다. 뭐 무승부가 됐든 승패가 됐든 그것만 다 맞으면 결국엔
나머지 다 틀려도 자기가 그 간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뭐 20경기 중에 제가 19경기를 맞아도 한 경기 틀린 게 모든 조합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약간 뭐 현타 올 정도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많이 맞아야 이제 맞을 확률이 높긴 한데 내가 간 게 맞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대전 광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이 지금 1위죠. 생각보다 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그 초반이지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보고 광주도 1패밖에 없긴 해요. 뭐가 좀 있어서 그렇지. 자, 어쨌든 대전이 홈에서는 1승 1패입니다. 원정 3승 무패지. 그리고 광주도 원정이 2무라서 광주도 요새 보면은 흐름이 괜찮긴 해요.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확실히 홈에 비해 안 좋긴 하네. 그냥 그 아챔이 껴있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근데 리그만 보면 또 두 경기 비겨서 안 좋다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왜냐면 상대가 전북이랑 김청은 상무였거든요. 무가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좀 심판의 경기 운영 때문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광주도 그때가 처음 패배였죠. 그리고 대전은 울산한테 진 것 빼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지금 3연승 중이거든요. 수원, 대구, 제주까지. 그리고 요새 보면 주민규가 골을 좀 잘 넣는 것 같더라고요. 이적을 참 잘한 것 같다. 지금 리그 초반인데 5골이면 이런 페이스면 득점왕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이번 시즌도. 그래서 대전이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광주 상대로 홈에서 최근 한 5, 6년 동안 진 적이 없거든요. 가장 최근 일부에서도 연승 중이고 해서 상성도 대전이 좋고 해서 이거는 뭐 광주가 뭐 선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FC 안양전도 역전승을 했었고 그리고 여전히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광주는 또 뭐 중간에 아체물 병행해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아직 경기가 아릴라라고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흐름은 대전이다. 대전 승부로 봅니다. 최소한 대전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광주가 무가 많기 때문에 무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성 생각하면 한 6대4 정도 봅니다. 대전에. 그 흐름 한번 타면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확실히 골게터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규가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골을 잘 넣더라고요. 찬스가 올 때 골로 연결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허무하게 날리느냐인데 의외로 그 찬스들을 잘 넣었기 때문에 지금 순위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경남하고 충북 청주 가도록 할게요. 자, 9위 10인데 지금 경남하고 충북 청주 보면은 순위가 뭐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승점도 1점 차이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장도 둘 다 거의 없고 상성도 경남이 홈에서 충북 상대로 3번 다 비겼고 물론 최근 컵대회 경남이 홈에서 지긴 했어요. 충북은 또 원정에서 지고 근데 충북도 보면은 최근 화성한테 졌잖아요. 리그는 경남은 이제 전남한테 비기면서 3경기 무패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그래도 최근 무패 흐름 리그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경남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경남 프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또 충북이 프렌을 받아서 요것도 경남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충북도 원정에서 성적이 뭐 득점은 꾸준해요. 충북이. 그래서 오히려 경남도 지금 3경기째 득점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오버로 갑시다. 오버 배당이 2배가 넘네요. 오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천하고 부산 가도록 할게요. 자, 인천이 지금 2부에서 1위죠. 자, 계속 이제
1부에서 살아남다 2부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근데 저기선 1인데 제가 지금 보는 게 2위거든요. 지금 보니까 득실에서 아니구나. 득실이 1위인데 플러스 4면 부천이 2위인데 이게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 제가 보는 데가. 어쨌든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이 6위인데 부산도 실점이 적어요. 2실점. 그래서 인천하고 부산은 득실이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승점도 2점 차이라 뭐 한 경기만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천이 홈에서 3승 무패 5득점에 무실점. 홈에서 아주 좋지 않은 내기예요. 그리고 부산도 원정 1승 무패 2득에 무실점. 둘 다 어쨌든 무패에 무실점 중입니다. 그리고 무고사가 일단은 복귀를 했는데 뭐 경기 얼마나 뛸지 모르겠어요. 인천에서는 확실히 J리그 갔을 때 무고사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인천 오면은 그 자기한테 맞는 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고사는 인천에 있어야 훨씬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상성도 반반이고 최근 기준으로 보면 일단 인천이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홈에서 4연승 중이거든요. 실점이 없다 했죠. 근데 부산은 부천을 잡긴 했지만 부산교통공사한테 컵대회 졌고 원정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한 경기 무패했다고 해서는 인천은 그동안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홈에서 경남, 수원삼성, 이랜드 그리고 컵대회까지. 그래서 요거는 인천 승무 봅니다. 인천이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부도 물론 이제 그 부산의 최근 연승 흐름 때문에 무를 조금 보긴 하는데 부산도 경남전 빼면은 사실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실점도 1실점 이상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요것도 한 6대4 정도로 봅니다. 그래도 인천 홈이라서 그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결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FC 도쿄하고 가와사키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추천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FC 도쿄하고 가와사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사키도 생각보다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12위하고 8위니까. 근데 가와사키가 좋은 게 득실이 괜찮습니다. 뭐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보다 승점이 1점 높긴 하지만 득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득실이 플러스 4입니다. 가와사키. 도쿄는 마이너스 1이고 승점이 1점 차인데 득실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와사키가 또 원정 하필 또 무패다. 1승 2무. 그래서 흐름 자체는 가와사키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결장도 크게 없고 뭐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데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공격이랑 수비에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살짝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일단 도쿄가 가와사키한테 압도적으로 안 좋아요. 홈에서 최근 기준으로 보더라도 1승 4패입니다. 20년도 이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8승 1무 14패. 그러니까 두 팀이 만나면 무도 많이 없어요. 거의 승패로 갈립니다. 도쿄 홈에서는. 그리고 도쿄가 최근 뭐 컵대회도 잡고 리그 홈에서도 나고야 3대1 뭐 쇼난하고 비기면서 2경기 무패 중이긴 한데 3경기째 홈 원정으로 따지면 3경기째 득점이 없긴 해요. 가시마 0대2로 졌죠. 원정 가서. 쇼난하고 0대0 후쿠오카 0대1 그러니까 득점이 최근에 없다. 그리고 가와사키는 오카야마랑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아챔 경기가 있었고 상하이서 나오고 뭐 홈에서 4대0으로 시원하게 이겼지만 리그만 놓고 보면은 가와사키도 최근 2경기 득점이 없습니다. 교토상가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원정 무패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도쿄도 그래도 홈에서 2경기 무패 중이고 마치다한테도 0대1로 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흐름상 비길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시기 전에 추천 질샷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멜버른 빅토리하고 애들레이. 거의 하다 보니까 1시간 내버렸네요. 자, 멜버른 빅토리하고 애들레이 둘 다 순위가 엇비슷한데, 일단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승점도 같습니다. 33점으로. 근데 멜버른 빅토리가 한 경기를 더해서 그렇지, 일단 득실도 멜버른 빅토리가 살짝 우세하긴 한데 한 경기 더 치렀다는 점에서 뭐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애들레이는 득점이 훨씬 더 많긴 한데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득실이 멜버른 빅토리가 살짝 더 좋았던 거고, 일단 멜버른 빅토리의 홈 성적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6승 3무 1패. 지금 1위인 오클FC 다음으로 좋은데, 이게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오늘 경기에 따라 득실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이기면. 그러면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레이는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 그래서 얘네도 원정에서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도 1패인 멜버른 빅토리가 좀 유리하죠. 그리고 결장도 거의 없습니다. 두 팀 다. 했을 때 거의 막상막하라고 보는데, 일단 멜버른 빅토리가 최근에 애들레이 상대로 2승 3무. 가장 최근으로 보면 살짝 우세하긴 합니다. 그 전에 연패도 당하긴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승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이제 최근 3연속 무승부도 있었다는 점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홈에서 센트럴, 뭐 멜버른, 웰링턴, 시드니 4경기 연속 3승 1무로 무패긴 한데 원정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특히 지난번 웨스턴 시드니전 2대1로 앞서다가 4대2로 역전당했고, 그래서 원정은 확실히 안 좋은데 홈이다. 그리고 애들레이는 홈에서조차 지난번 메가서한테 4대5로 졌죠. 5실점. 그리고 최근 오클랜드 FC하고 원정에서 4대4로 비긴 건 또 그건 잘한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웨스턴 유나이티드 0대3, 시드니 FC 1대4.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긴 한데 최근에는 홈이나 원정이나 다 안 좋아요. 그 전에 원정에서 워낙 연승을 해서 좋았던 거지, 최근 원정은 좋다고 보기엔 실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3.5 기준이라도 멜버른 빅토리도 최근에 홈에서 뭐 골을 한 골보다는 다득점을 많이 했었고, 애들레이도 최근 뭐 메가서라든가 오클랜드 FC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오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멜버른 빅토리 승이랑 오버를 같이 봅니다. 근데 애들레이가 오클랜드하고 비겼다는 점과 예전에 원정 성적이 좋았을 때 득점력이 좋았다는 점, 뭐 멜버른 빅토리도 마찬가지로 뭐 오버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둘 다 언더에 비해 오버 페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애들레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 득점이 더 높고 실점이 많기 때문에 오버가 많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오버가 1순위, 그 다음 멜버른 빅토리 승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무도 좀 많이 보이고 승패도 보이고 오히려 언오버가 많이 안 보였다 해서 승패랑 무승부 위주로 좀 가면 되지 않을까. 무승부는 3무까지 잡기는 좀 빡세고, 뭐 가능성 보이면 2무, 좀 애매하다 싶으면 뭐 3무, 그리고 승패도 뭐 승무 쪽에서 이제 승패를 찾기보다는 완벽한 승이 보이는 거를 이제 묶는 게 좋고, 승무 보이는 거는 고민을 해서 뭐 승을 가든 무를 가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녁 경기부터 성적이 상당히 좋았죠. 뭐 무승부, 극장 무승부 적중부터 뭐 해축 조합까지 뭐 다폴더까지 다 적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낮 경기 뭐 무리하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항상 이제 해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축을 1순위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가볍게 가겠다. 배당을 높여서. 정 좋아 보는 거 있으면 이제 뭐 배당이 낮아도 가겠는데 두 경기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3경기, 뭐 많으면 4경기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따가 해축 한 빠르면 한 4, 5시에 올 생각인데 좀 늦으면 한 마무리하고 한번 보고 오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보고 왔으면 더 빨리 한 30분 내로 끝났을 텐데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고 오면은 한 뭐 6시, 6시, 7시도 될 수 있다.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한 5시에서 6시 그 사이에 올 것 같아요. 거의 한 6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요새 추천이 너무 안 늘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방종은 안 하고 다시 보기만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방종을 하고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보는 게 뭐 또 질문도 없을 것 같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이제 마감 전에 12시 좀 넘어서 뭐 고배당 공개할 게 있으면 잠깐 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